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지금 사두면 좋은 수익을 기대해볼 만한 21년 8월 저평가 우량주를 찾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월달에 종목을 선정했던 기준사항을 말씀드려보자면 차트상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곧 오를 모양인 종목들을,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주,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실질적으로 있던 회사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쿠콘, DBI텍,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분석을 드렸었고요. 분석 가격과 고점, 수익률은 위 표와 같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대략 플러스 15% 정도가 나왔는데 고점에서 사실상 매도하는 건 정말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10%에서 12% 정도 수익이 났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7월달은 개별 종목 장세로 투자하기 매우 까다로운 달이었지만 이 정도면 나름 선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공부에 앞서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급등주 매수 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이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 개선은 저에게 큰 성취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식시장 전략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제시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처해 있는 투자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결국 경기 둔화 우려로 직결돼버린 상황이고요.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1.22%로 폭락했고 달러 강세까지 동반됐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아주 강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정받아야 할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반복됐고 뚜렷한 주도주 없이 투자자의 손이 닿지 못했던 국가, 테마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 사이클 위치 점검과 주식시장 국면 전환 이해를 통해 남은 한 해 어느 자산에서 돈을 벌지 뚜렷한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 가지는 긍정적인 시각이 그대로라면 남은 하반기 어디에서 수익을 찾아야 될까요? 투자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산 배분입니다. 주식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하되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적극적인 편입 의견을 제시합니다. 리츠, 배당, 원자재,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 자산들 말이죠. 업종별 수익률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에너지, 소재 업종의 뚜렷한 강세와 같이 경기 민감형 자산의 상대적인 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수요 회복, 민감주 상대 강세 구간의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보다는 IT 업종의 뚜렷한 강세 기조가 연출되었음도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되는 포인트죠. 두 번째 키워드는 주식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일단 수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강세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춰야 할 필요가 있죠. 경기 민감도, 성장 우위, 퀄리티, 밸류에이션 매력을 동반한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크게 5가지 유망 투자 테마를 선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민감주, 에너지, 산업재, 은행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탄소 중립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은 하반기 탑픽, 나중에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기업 변화가 핵심이고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며 3가지 투자 테마로 탄소 중립 투자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겠는데요. 탄소 중립 투자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매입, 제조 공정 전환으로 탄소 감축, 그린 산업 투자로 탄소 배출 상쇄. 이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IT 그리고 하드웨어인데요. 차별화된 실적 가시성을 보여주는 기업들 애플, 엔비디아, ASML 홀딩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흥행 장기화 그리고 하반기 출시 아이폰 13 생산량 9천만 대로 20%나 올려버렸죠. 애플은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점유율 4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의 전체 회사 시가총액을 합쳐도 애플의 시가총액보다 더 낮다는 사실, 애플이 얼마나 크고 훌륭한 기업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게이밍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증설 본격화로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 다우지수 편입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인데요. 파운드리 메모리 업계에 EUV 장비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광 장비 시장 내 압도적인 독과점 지위를 이미 구축해버렸죠. 세계 점유율이 85%나 됩니다. 그러니까 ASML에서 파는 EUV 장비가 없으면 공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필수 장비라는 이야기이겠죠.
ASML은 단기간 조정은 있을지언정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보여지네요. 네 번째 투자템으로는 빅테크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빅테크 기업 팜즈라고도 하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위 회사들은 기술적 부담 존재에도 하반기 보유 전략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밸류에이션 상대 매력이 여전히 부각 중이고요. 합리적인 추종 가능한 고성장 업종입니다. 게다가 이익 성장에 갖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 주식으로 인식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갖춘 만큼 빅테크의 ROE는 지수의 2배를 상회하고 1분기에는 무려 40%대의 대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하는 등 이익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한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탑픽으로 제시합니다. 마지막은 중국인데요.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 탑픽은 그린, 플랫폼 내수입니다. 14차 5개년 계획의 쌍순환 전략을 크게 소비 진작, 신형 인프라, 공급망 재편 이 세 가지 테마로 나눠 접근해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신고가 이후에도 랠리를 이어가는 전기차, 2차전지, 반도체 종목은 기존 주식 보유자분들의 영역에 진입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 중립, 클라우드와 AI, 빅테크, 빅데이터, 내수 소비 업종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국내 증시에 대입해 본다면 저는 현 시점에서는 탄소 중립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에 등록해놓고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특히 2차 전지, 배터리 섹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전도 유망하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은 그 전도 유망한 기업들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시가총액은 3조 7천억 원 정도 하며 업종은 2차전지 소재 회사이고 전기자동차와 2차전지 정보기술 제품에 사용되는 고순도 구립 방막, 동박을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동사는 삼성 SDI와 LG화학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국의 BYD와 일본의 무라타 등의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의 투자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21년 2분기 동박도 서프라이즈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예상과 동박 업체들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점점 부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아까 첫 번째 키워드였던 동박도 서프라이즈 시작 어떤 내용이냐면요. 21년 2분기 매출액은 1,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 26%, 영업이익은 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플러스 54%나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원래의 시장 예상치보다 무려 플러스 15%나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근래에 구리 가격 안정화되고 있고 판가와 원재료 가격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어서 월 단위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2라인 매출 반영 본격화로 수익성 단위의 믹스 개선이 시작되고 있고요. 배터리를 제외한 기타 동박 제품의 T-밸류 상승 또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라인 매출 비중 상승 본격화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지표는 말레이시아 이익 기업 본격화 그리고 국내 라인 이익 회복이 시작되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연한 주황색이 말레이시아이고 점점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쪽에서도 말레이시아 이익 기여가 본격화되고 있고 국내 라인의 이익 회복도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동박 쇼티지 수익성 개선 사이클 점선으로 된 네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익성 개선 사이클에 들어왔을 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 그 수익성 개선 사이클에 다시 한번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진머티리얼즈의 주가도 첫 번째 네모처럼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였던 동박 업체들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만에 수익성 개선 사이클에 진입했다 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동박은 타 소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을 시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섹터 전반적인 부족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지만 그 쇼티지의 정도는 동박이 가장 심각하고요. 특히 일진머티리얼즈는 노스볼트 등 신규 고객사 확보에 따른 타 지역 신규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익성 개선도 본격화되고 있고
신규 증설에 따라 타 소재 밸류에이션 갭 축소가 전망되고 있죠. 22년도 기준으로 배터리 소재 별 퍼 수치를 비교해봐도요. 일진 머티리얼즈의 퍼 수치가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죠. 23년 기준으로 봐도 퍼 수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주가가 저렴하다는 거죠. 다음은 EV 에비타인데요. 역시 타 소재 업체들과 비교해봐도 일진 머티리얼즈의 수치가 낮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월 29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전자장비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을 나타낸 표입니다. 1위가 삼성 전기이고 2위가 일진 머티리얼즈, 3위가 LG 이노텍인데요. 이 수많은 전자장비 상장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기 다음으로 2위를 했다는 게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가 아닐까 싶네요. 네, 다음으로 7월 한 달 동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기관과 금융투자가 그 다음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반면에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매도를 하셨습니다. 근래에 아주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비엠이나 SKC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주가를 거의 다 외국인이 끌어올렸음을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의 비중 역시 외국인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들어온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겠죠. 어쨌든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진 머티리얼즈의 월봉, 주봉, 일봉을 살펴보실 텐데요. 월간 차트는 이동평균선이 이미 정배열이기 때문에 생략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 형태 중에 하나는 여기 좌측으로 지저분한 매물대가 없는 건데요.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흔적이 있으면은 이 구간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매물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진 머티리얼즈는 수렴을 통해 돌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왼쪽에 매물대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려있는 주식들이 왼쪽으로 없기 때문에 매우 준수한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대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10만원, 그 언저리는 심리적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권사 목표가는 12만 5천원으로 오늘날의 자리에서 플러스 55%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봉 이동평균선 역시 정배열 상태이고요.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시도 진행 중입니다. 쉬어가는 구간에서 상방 돌파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봉으로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79,000원부터 85,500원은 지지 밴드로 모아가는 자리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주가가 여기서 좀 밀리더라도 76,000원은 지지선으로 작용하여 주가가 밀릴 시 방어가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일봉 거래량, 근래 가장 높았던 거래량으로 차트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고요. 지지 잘 받은 다음에 올라간다면 저희들은 9만원 후반대부터 10만원 초반대까지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증권사 목표가인 12만 5천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좌측으로 매물대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현재 별 거래량 없이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주가가 어디에서 지지받는지 그리고 상승하려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지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 섹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탄소 포집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포집은 탄소 배출 감축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기술로 이산화탄소를 모아 자원으로 이용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바꿔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을 활용하고 기술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를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아주 큰 이슈이기 때문에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간단한 결론이고요. 8월 주식시장 역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회사로 평가받고 있고요. 탄소 중립, 탄소 배출권, 탄소 포집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늘 안전하게 분할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한 분석과 매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정을 돌보느라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성공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일에 대해서 나날이 흥미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과 일에 끊임없이 마음을 쏟는다는 것, 매일을 무의미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